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좀 앞에 있는 마감되는 경기들 가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승무패를 가려다 보니까 방송을 조금 더 늦게 왔다. 그리고 8시 마감이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승무패를 했고, 그리고 기왕 좀 늦은 김에 축구까지 좀 보고 왔거든요. 전반. 초반에는 잘하다가 동점골 먹히고 나서는 그냥 안 보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다 하고 왔고요. 오늘은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키르기스스탄부터 내일은 원래 베네수엘라 여기 내일 마감이거든요. 내일 하려다가 이게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길래 그냥 오늘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르기스스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승패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이 카타르가 유리한 건 맞는데 어쨌든 이게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타르가 원정에서 실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키르기스탄이 이제 원정에서 카타르 상대로 골도 넣었었고, 최근에 홈에서 보면 이란도 2골, 뭐 우즈벡도 2골,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그다음 인도네시아 바레인도 승무패에는 인도네시아 승무로 왔는데 결국엔 이제 바레인 패를 뺐거든요. 이것도 오버 봅니다. 왜냐면 인도네시아가 바레인하고 지금 승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같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우디 경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확정을 지었고 호주 10점인데 지금 이기고 있죠, 중국을. 그리고 이 3, 4위 안에 들려면 인도네시아 바레인이 그 티켓 한 장 갖고 좀 싸울 것 같아서 3, 4위를 들어가야 뭐 나중에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해서 승점이 6점으로 같아서 이게 뭐 다득점 무승부, 뭐 승패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바레인 원정 가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2대2로 비겼었고, 그때 아마 신토용 감독이 있었을 때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클로이베르트로 바뀌긴 했는데 인도네시아 조금 빡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오버 봅니다. 여기서는. 자, 이란 우즈벡. 이란 승무 사이드 보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비겼더라고요. 0대 0으로. 그래서 저는 승무패에는 승무로 갔지만 언더를 우선시 봅니다. 언더. 왜냐면 이란도 최근에 진 적이 없고 우즈벡은 한 번 졌거든요. 카타르한테. 예. 근데 이제 홈이나 원정 둘 다 0대 0으로 비겼어가지고 저는 언더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도바 에스토니아. 이 경기는 에스토니아가 이게 그 승무패에서 보면은 몰도바가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은 좀 머리가 복잡해져서 40%좀 넘더라고요. 오히려 에스토니아 승이 거의 좀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고, 근데 에스토니아도 쉽게 안 집니다. 득점력이 좀 저조한 건 문제인데 지난번 이스라엘전도 선제골을 넣었던 걸로 알고, 슬로바키아 뭐 한 골차. 최근에 득점이 좀 부족하긴 해요. 특히 원정에서는. 그래서 몰도바가 노르웨이한테 5실점 했지만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제 홈의 성적들, 뭐 안도라, 산마리노, 몰타, 그리고 예전에도 뭐 폴란드도 잡았었고 체코랑도 비기고, 몰도바가 이길 확률이 큰데 저는 무 봅니다. 무. 이게 친선전이 아니고 예선이기 때문에 득점은 못하지만 뭔가 한 골차 승부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에스토니아가 지는 그림 하면은 뭐 2대1? 근데 2대1도 가능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
뭐 에스토니아가 원정의 득점력이 저조해서 이제 언더로 갈까 하다가 그냥 무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19경기. 그러니까 그 뭐 아시아 예선인가 그건 아예 뺐습니다. 뺐고 그 월드컵 말고 그 남자 뭐 아시아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예 제외를 했고 19경기니까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스웨덴 북아일랜드. 그때 스웨덴 때문에 틀렸죠. 마인까지 봤는데 룩셈한테 1대0으로 치고. 북아일랜드. 요거는 사실 친선전이라 뭐 건너뛰어야 되는데 스웨덴이 지난번에 골을 못 넣었다고 해서 안 가기에는 좀 빡셉니다. 왜냐면 홈이라서 북아일랜드 입장에선. 근데 북아일랜드도 스위스전 골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승패보다는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북한 아랍. 북한은 퇴장도 있고 이게 중립에서 열리는 사우디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입니다. 근데 중동이면 아랍이 좀 유리하죠. 그래서 왜냐면 북한이 의외로 좀 비볐던 경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아랍 원정도 비겼었고 뭐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도 이란한테도 두 골을 넣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뭐 북한이 조금 선방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아랍이 좀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승점 10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란 우즈벡 경기가 중요합니다. 아랍 입장에선 이란이 우즈벡 이겨주고 다음 경기 또 아랍 우즈벡하고 붙으니까 오늘 이기고 그 다음 경기까지 이기면 16점까지 동률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경기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아랍은 뭐 동기부여도 있는데 지난번 이란도 이제 3대0 이후에 퇴장 이후 두 골을 더 넣은 거라서 PK 놓친 것도 있고 이거 아랍 승부입니다. 아랍 승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웨이트하고 오만. 이게 쿠웨이트의 그 공격수가 한 명 결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지난번 이라크전 두 골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웨이트의 그 홈이긴 하지만 그 유세프 나세른가 경고 누적으로 이제 못 나오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만을 가도록 하겠다. 왜냐면 그 오만이 그래도 승점이 살짝 더 높고 그래도 뭐 이라크하고 5점 차긴 하지만 뭐 어떻게 오늘 팔레스타인 좀 잡아주고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직 모릅니다. 한국도 오늘 요르단 이겨주고 하면은 오만이 좀 더 기회를 낼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오만 승부 봅니다. 오만. 전 오만 승을 좀 더 봐요. 그 다음 팔레스타인 이라크. 사실 이 경기는 원래 건너뛰려 했거든요. 그냥 오버 찍으세요. 그냥 아무리 봐도 뭐 승패로 보긴 어렵다. 요 경기도 중립 경기입니다. 요르단에서 열리거든요. 중립이다. 요르단에서 열립니다. 해서 팔레스타인이 은근히 최근에 뭐 쿠웨이트전 두 골도 있고 뭐 요르단전 한국전도 한 골이 있고 그래서 이라크도 최근에 쿠웨이트 2대2로 비겼었고 이라크도 골 많이 넣을 때는 넣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더는 배당 대비 별로고 오버를 보든가 건너뛰든가.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친선전이라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왜냐 룩셈이 지난번 이긴 것도 있는데 요새 분위기를 타서 스위스가 1마인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승가기엔 배당이 너무 낮은데 뭐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친선전이라 룩셈이 약간 좀 불안해요. 이게 막 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언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히텐슈타인하고 카자흐스탄도 이거는 친선전이 아니긴 한데 카자가 원정 대비 배당이 별로예요. 1.3. 물론 리히텐이 워낙 못하는 건 알겠지만
뭐 피파 랭킹도 한 거의 100위 정도 차이 나고. 근데 최근에 뭐 지브롤터나 아니면 뭐 대만, 그리고 산마리노전 골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홈에서 슬로바키아나 아니면 룩셈부르크 상대로 뭐 한 골 차도 있었고, 뭐 그러기엔 카자흐스탄 원정이 좋아야 되는데 카자흐스탄은 원정에서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득점도 너무 적고, 뭐 지난 경기 웨일즈전 한 골 넣고, 뭐 가능성이 좀 더 리템보다는 높긴 한데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봅니다. 언더. 득점 대비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북마케도니아 웨일즈. 무승부 봐요, 무승부. 왜냐면 북마케도니아보다는 웨일즈가 피파 랭킹도 높고 좀 더 강하긴 한데 원정에서 웨일즈도 또 무가 많고, 최근에 뭐 아이슬란드나 아니면 예전에 유로에서 아르메니아. 근데 북마케도니아가 지금 6연승 중이거든요. 홈에서 페루제도, 라트비아, 뭐 아르메니아, 웨일즈보다는 약팀이긴 한데 지금 6연승 할 때 동안 단 한 골도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홈에서도 뭐 잉글랜드하고 비긴 적도 있고, 유로에서 이탈리아랑도. 아마 이탈리아를 떨어뜨린 팀이 그때 예전에 북마케도니아 아니었나? 월드컵 본선을 못 가게 했던 팀이 그때 북마케도니아 같아요. 그래서 무 본다, 그냥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몬테네그로하고 페루제도. 이거 몬테네그로가 배당이 1.5도 안 돼요. 근데 승무패에서도 80, 거의 90% 되는데 저는 이거 무 찍었거든요. 왠지 이거 변수 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대비 승 메리트 없고,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페루제도 2프렘 봅니다. 그러니까 페루제도가 당연히 몬테보다는 안 좋죠. 근데 몬테네그로가 지금 페루제도보다 더 그 성적이, 그러니까 피파 랭킹이 더 안 좋은 지브롤터한테도 선제골 먹혔고 결국엔 역전해서 이기긴 했지만, 근데 페루제도는 지난번 체코하고 비길 뻔도 했고 대부분 다 한 골차예요, 한 골차. 생각보다 페루제도가 강팀 만나도 쉽게 졌던, 대부분이 뭐 쉽게 지거나 그러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몬테네그로 정도면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무승부 보고 승부식에서는 2프렘 봅니다. 2프렘. 지더라도 한 골차. 그리고 지브롤터하고 체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패스하려다가 그냥 오버 봅니다. 오버. 왜냐면 이 핸디를 2핸디부터 받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브롤터가 지난번 아까 몬테네그로 원정에서 골도 넣긴 했지만 홈이, 뭐 물론 홈이 아니긴 해요. 이게 제가 홈인 줄 알았는데 그 중립에서 열리더라고요. 이게 포르투갈. 그래서 핸디 뭐 노릴까 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가는 게 좋아 보여요. 고배당으로는 뭐 이핸디나 뭐 그 정도 쪽으로, 무 쪽으로, 마엔 말고. 자, 이스라엘 노르웨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중립입니다. 헝가리에서 열리는데 이스라엘이 최근에 뭐 중립에서 열렸던 그 벨기에 경기도 이기고 못하진 않아요. 근데 노르웨이가 최근에 득점이 폭발했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5득점이거든요. 슬로베니아전까지 하면 3경기 4대1, 5대0, 5대0. 아무리 이스라엘이 에스토니아 잡고 뭐 벨기에, 프랑스 원정 비겼다고는 하지만 득점 생각하면은 노르웨이 승, 오버 가면 될 것 같아요. 노르웨이 승과 오버. 오버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건 노르웨이 승을 더 우선시 보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볼리비아하고 우루과이. 이제 남미 쪽인데 딱 여기까지가 오늘 마감이거든요. 베네수엘라부터 내일 마감이라 오늘 하지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왜냐면 우루과이가 지난번 그때 우루과이 하나 뚫렸나? 이 홈에서 결장자가 많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못 이겼습니다. 슈팅도 더 적었고. 근데 이제 배당이 우루과이 쪽으로 빠지는데 그 정도로 볼리비아가 홈에서 못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볼리비아의 지금 순위가
우루과이보다 낮긴 한데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득점 차는 별로 안 나는데 최다 실점 팀이에요. 30골. 칠레 꼴찌인 칠레보다 실점이 많다. 근데 그건 원정이었을 때 얘기거든요. 원정에서 보면 최근에 뭐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두 경기 만에 10골이나 먹혔고, 페루 뭐 3골. 그러니까 원정은 거의 볼리비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홈에서는 최근에 파라과이랑 비기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까지 잡았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또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최근에 무가 많고 브라질, 뭐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 전에 뭐 코스타리카 친선전도 그렇고, 뭐 예전에 아르헨티나를 잡긴 했었지만 최근에 승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가 많기 때문에 홈인점을 감안하면 무승부 봅니다. 이 경기도. 무승부 보고 베네수엘라 페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홈에서는 나름 좀 강합니다. 승리가 없어서 그렇지 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브라질, 아르헨, 우루과이랑도 다 비겼고, 최근 원정에서 질 때도 칠레, 미국, 에콰도르전 다 골을 넣었고, 특히 에콰도르전은 뭐 비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가지고 좀 아쉽죠. 그래서 페루는 최근에 볼리비아전 이기긴 했잖아요. 그래서 워낙 오랫동안 승리 없는 베네수엘라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완전히 승을 못 보는 게 페루가 원정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쉽게 졌던 경기들이 뭐 대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최근 아르헨티나도 한 골 차였고, 어쨌든 기세가 조금 타는 것 같아서 저는 승을 더 봅니다. 베네수엘라 승무. 그리고 콜롬비아, 파라과이 이것도 이 퍼센테이지가 꽤 높은데 아까 몬테네그로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 보였어. 무. 당연히 콜롬비아가 이길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랭킹은 파라과이가 더 높습니다. 1점 더. 뭐 득실은 당연히 콜롬비아가 살짝 더 좋지만 파라과이가 워낙 실점이 좋고 득점이 없어도. 그리고 최근 콜롬비아 3연패죠. 우루과이, 에콰도르, 브라질.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홈에서 아르헨티나나 칠레를 잡았었기 때문에 확실히 홈이면 콜롬비아 갈만한데, 아마 볼리비아전에 그게 깨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콜롬비아가 되게 무패를 오래 하다가 뭐 코파에서도 무패를 90분 기준으로 다 했죠. 아르헨티나전도 결국엔 연장 가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좀 패가 많은데 파라과이가 너무 흐름이 좋아요. 최근 우루과이, 에콰도르, 볼리비아 원정 3경기 연속 무승부에 홈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잡고, 그래서 최근에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7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봤던 거다. 물론 콜롬비아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승패로 갈린다면 콜롬비아인데 저는 파라과이의 무패 흐름을, 그리고 파라과이가 원래 실점이 진짜 적은 팀이어서 예전에 아르헨 원정에서도 한 골 차로 졌고, 그래서 저는 무 본다. 뭐 이거는 이미 저는 이제 배가 떠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새벽에 경기 결과 보고 내일 만약에 다시 일어나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거의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오늘 경기들이 틀려도. 자, 아르헨, 브라질. 아르헨 너무 무시했다. 왜냐면 지금도 부상이 많거든요. 뭐 라우타로부터 리오넬 메시, 그리고 뭐 곤잘레스, 디발라, 뭐 루세소는 뭐 장기 부상 중이고, 수비의 몬티엘. 브라질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주전키퍼 알리송이 이제 뇌진탕으로 못 나오는 것 같고, 마갈량이스가 경고 누적, 기마량이스도 경고 누적.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유리한 것 같지만 브라질도 지난번 경기 생각하면은 비길 뻔 했죠. 콜롬비아전. 근데 브라질도 최근 5경기 3승 2무. 근데 원정에서는 살짝 좀 불안합니다. 베네수엘라전도 비겼고, 파라과이한테 지고, 예전에 콜롬비아, 우루과이한테 지고. 그래서 홈에서는 잘 안 지는데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랭킹 3위에요. 3위. 아르헨티나는 1위고 7점 차.
근데 2, 3, 4, 5, 6이 불과 한 경기 만에 다 뒤집힐 수 있는 승점 차라. 일단 요 경기 아르헨티나 홈이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그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보니까 뭐 메시, 그리고 또 누구지? 라우타로 빠졌지만 뭐 훌리안 알바레즈, 시메오네, 그리고 미드필더 엘리스터, 그리고 페르난데스, 뭐 로드리고, 데파울. 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메시나 이제 라우타로의 임팩트만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 오히려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홈이기도 하고 브라질이 공격력은 더 좋을지언정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땐 이 경기 비길 가능성 높다 보여집니다. 브라질이 더 좋았다면 프레임 갔겠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난번 그렇게 몇 명이 빠지고도 원정에서 슈팅도 조금 더 많았어요. 그렇다는 건 괜히 1위가 아니다. 그래서 뭐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근히 무 보는 게 많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에콰도르. 자, 이제 이거 분석을 하고 축구 보러 다시 갈 텐데 오늘도 이게 느낌이 좀 싸하네요. 난 초반에 골 넣으니까 당연히 스무스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동점골 못 키고 나니까 이게 참.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간 게 있거든요. 아까 이제 공지에도 적어드렸지만 승부패 분석하면서 그 전에 일본 마감되기 전에 갔습니다. 언오버로만 갔거든요. 일본 언더. 한국 승하고 호주 승 가려다가 뭔가 좀 불안해서 한국 언더, 호주 오버 이렇게 갔거든요. 언더 오버. 근데 일본은 언더로 끝날 것 같고 호주도 오버 가능성 높은데 한국이 골을 먹히지 말고 이제 끝날 때쯤 이제 쐐기골 넣어줬으면 했는데 한국은 5번 할 것 같아요. 왠지 1대1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이제 칠레 에콰도르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뭐 몇 번 없지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다시 또 며칠간은 또 풀이하기 때문에 좀 일찍 오도록 할게요.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칠레 에콰도르. 이게 사실 칠레가 지금 꼴찌인 게 뭐 그렇다고 득점이 꼴찌는 아닙니다. 득점이 꼴찌는 아닌데 칠레가 이게 꼴찌인 거는 상상을 못했다. 뭐 결장은 크게 없긴 해요. 뭐 산체스 정도만 결장인 것 같고. 근데 에콰도르가 좀 빡셉니다. 결장도 없고 최근의 흐름이 3연승이에요. 3연승. 그 전에 파라과이, 우루과이 비기고, 그리고 페루전까지 하면 6경기 4승 2무. 그리고 원정에서도 질 때 쉽게 안 지고, 칠레가 최근에 뭐 홈에서 파나마하고 베네수엘라를 잡으면서 이제 뭐 친선전 포함. 냉정하게 예선만 보면은 베네수엘라전 4골 넣었지만 2실점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볼리비아한테 1대2로 다 지고, 그 전에도 파라과이, 콜롬비아하고 비기고, 페루 하나 딱 이겼네. 요거는 흐름상 에콰도르가 질 것 같지 않다. 칠레 승이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프렌 봅니다. 프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승패 보면서 언오버 본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언오버 보는 건 대부분 언오버만 봤습니다. 뭐 특히 아시아 예선 쪽, 뭐 키르기스탄, 인도네시아 아니면 뭐 친선전인 스웨덴, 뭐 팔레스타인도 아시아고 스위스도 친선전. 그래서 친선전이나 아시아 쪽은 웬만하면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뭐 무승부도 많이 보기 때문에 물을 노리든 아니면
프렌 쪽 그런 쪽으로 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고민하다가 이제 시간이 마감돼 버려가지고 이제 결국 가지를 못했거든요. 카트에만 담아두고. 너무 아쉽네. 왜냐면 그 무승부를 두 개로 나눠 가려 했거든요. 완전 고배당으로는 그 이엔디무, 그 어디였지? 알바니아,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산마리노하고 한 데가 어디죠? 아무튼 그 원정. 근데 결국엔 그건 알바니아도 3대 0으로 이기면서 그건 물 건너갔지만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보스니아 일반 승만 보고 핸디무 좀 유력하다 했는데 핀란드 무랑 리투아니아 이프렌 그걸 이제 원래는 메인에 그 같이 데려가려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해서 걔를 빼고 한 4경기만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걔를 무승부로 가려고 고민하던 와중에 왜냐면 어제 분석 자체를 미리 하긴 했는데 배당 뜨고 본 거는 좀 늦게 봤거든요.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아쉬움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골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늦었지만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